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의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인입니다. 얼마 전 책을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난 지금처럼 살고 싶은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살고 싶다면 아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1년을 살다가 죽는다고 상상할 때 뭔가 억울하진 않으세요?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죽음 앞에서 내 삶은 참 잘 살았다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린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무 먼 미래를 위해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오늘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만들어줄 말랑말랑 그림책과 함께 오늘을 채워보세요.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는 새들은 걱정 없이 아름다운 태양 속으로 음표가 되어 나네. 향기 나는 연필로 쓴 일기처럼 숨겨두었던 마음 기댈 수 있는 어깨가 있어. 비가 와도 젖지 않아. 어제의 일들은 잊어.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릴라.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뒤뜰에 핀 꽃들처럼 점심을 함께 먹어야지. 새로 연 그 가게에서 새 샴푸를 사러 가야지. 아침 하늘빛의 민트 향이면 어떨까.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릴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봄에도 겨울에도 해가 질 무렵에도 비둘기를 하는 아이같이 행복해져 나를 위해서.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라라라릴라. 아이유의 비밀의 화원이었습니다.
말랑말랑 그림책 방송 순서는 N과 함께하는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 신간 그림책을 소개하는 이니의 말랑말랑 더하기. 그리고 한 권의 그림책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지니와 꿈달의 그림책 수다입니다. 관심 갖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N과 함께하는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로 시작해보겠습니다. N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일상과 그림책을 함께 나누고 싶은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봄의 N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재미있는 일, 고민, 걱정,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사연에 딱 어울리는 그림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은 SNS 인별에서 같이 봄 검색하시고 DM이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지난 방송에서 새빨간 질투라는 그림책으로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저 그때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 또 어떤 사연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됩니다. 자, 사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말랑말랑 그림책 라디오를 즐겨 듣는 초일 아들맘입니다.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나도 한번 사연 보내볼까 했는데 이렇게 용기 내서 사연 남겨봅니다. 저희 집 아이는 밖에 나가 노는 것도 좋아하고 장난기도 정말 많은 1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저와 신랑은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정적인 편인데 우리 아들은 누구 닮아서 그렇게 놀기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책 읽자고 하면 싫다고 하고 계속 딴청만 피운답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림책으로 흥미를 갖게 하면 책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그림책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저희 방송을 즐겨 듣는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책 보는 것보다 노는 것을 훨씬 좋아하죠. 책 보자고 하면 딴청 피우는 아이 딱 저희 집 이야기입니다. 애님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하죠. 저희 집에 책도 엄청 많고 또 저도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애들은 사실 책 읽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고 지금도 고민 중입니다. 사실 책을 진짜 좋아하는 몇몇 아이들 빼고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책을 즐겨 읽진 않죠. 게다가 요즘에는 책보다 훨씬 재밌는 영상이나 게임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른들도 사실 책보다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거기 한번 빠지면 또 헤어나오기도 정말 힘들고요. 그렇죠. 어쩌다 유튜브 한번 보게 되면 2-3시간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맞아요. 이렇게 편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영상들이 많으니 아이들이 점점 더 책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가 책을 좋아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엄마들에게 팁을 좀 주시겠어?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읽어달라고 하면 최대한 시간을 내서 읽어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읽기 독립이 좀 늦어져서 2학년 초반까지 아마 그때까지 좀 읽어줬던 것 같아요.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지식 그림책이나 글밥이 많은 책보다는 조금 웃음 포인트가 있는 그런 그림책들로 좀 이렇게 살살 꼬셨는데요. 네. 애들 놀고 있을 때 일부러 가까이에서 이렇게 들으라는 듯이 소리내서 읽기도 하고 또 그 옆에서 막 혼자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애들 놀고 있는데 옆에 가서 혼자 소리내서 읽었다고요? 네, 제가 혼신의 연기를 했어요. 네, 대단한 용기, 대단한 내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멋진 연기 하셨네요. 아마 저 혼자 소리내서 읽다가 웃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가 어느새 쪼르르 와서 옆에 앉아서 같이 책을 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게 2-3번 하면 한 번 정도는 통했던 것 같은데 엄마가 책 보면서 왜 웃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듣다 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또 옆에 앉아서 계속 듣는 거죠. 그러게요. 웃고 있으면 뭐가 그리 재밌어서 웃나 궁금해지죠. 호경영으로 아주 좋은 방법 찾으셨네요. 그러다가 뭐 또 읽어줘 할 수도 있고요. 네, 제가 바로 그걸 노린 겁니다. 아, 네. 진짜 책을 싫어하는 아이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재밌는 그림책으로 살짝 이게 흥미를 끌면 조금씩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아이가 책 읽어달라고 할 때 지치지 않고 읽어줄 수 있는 엄마의 체력도 정말 중요하죠. 네, 애들 책 읽어주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긴 해요. 저는 자기 전에 많이 읽어줬었거든요. 처음엔 아이가 잠드는 것을 봤는데 뭐 언제부턴가 졸려서 책을 얼굴 위로 떨어뜨립니다. 깜짝 놀라 깨는 일이 많아졌는데 모서리에 맞으면 아프잖아요. 맞아요. 점이 번쩍 깹니다. 이젠 아이보다 제가 먼저 자게 돼요. 맞아요.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니까 이게 먼저 자게 되는데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방법은 아이의 성향에 따라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노는데 방해된다고 읽지 말라고 막 화내는 아이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잠들기 전에 짧게라도 아이와 그림책 읽는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정말 놀기 좋아하는 장난꾸러기 아이들도 홀딱 빠져들 만한 그림책들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드디어 사연 주신 분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그림책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네. 자, 어떤 책들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 사람이 인상 탁 쓰면 코를 쥐어 막는 것도 놀라워 Amazing 어릴 때 내봐도 정보니 완전 꼬맹이 위하고 찍은 픽처를 보니 싶은 권리 뭐 맞고 이렇게 훌쩍 컸나 보냐 우리 엄마 아빠 사랑 먹고 이리 잘 컸나 보다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장난감으로 태어났다면 혼자 움직이지도 못할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러고 보니 내 심장은 어떻게 bounce 뚜뚜루뚜뚜뚜뚜 bounce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 사람이 인상 탁 쓰면 코를 쥐어 막는 것도 놀라워 Shall we dance? Dance! Move around 발다리가 앞뒤로 move around move around Say yeah yeah 손발로 막 치고 받고 두 다리로 공 차고 받고 했던 내 익숙하던 몸뚱아리가 낯설게 느껴질 때 몸치고 박치고 다 하나같이 쿵쿵짝 허키퍼키 클래프 궁둥짝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다 생각해보는 right Who are you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인간이라서 참 다행이야 돌덩어리로 태어났다면 이리저리 치고 굴러 떼굴떼굴 떨어지고 말 텐데 생명이란 건 참으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발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달빛별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 사람이 인상 탁 쓰면 코를 쥐어 막는 것도 놀라워 Let's dance Dance Move around 발다리가 앞뒤로 move around Move around Say yeah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였습니다. 이 노래 자연스럽게 막 몸이 들썩들썩거려지는 게 네네. 가만히 못 있겠어요. 오늘 왠지 오늘 주인공 같은데요. 자, 이 친구에게 딱 어울리는 그림책 소개해 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제가 많은 아이들에게 이 그림책을 읽어줬는데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바로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요시타케 신스케의 뭐든 될 수 있어 입니다. 이 그림책 정말 실패할 수 없는 책이죠. 그쵸. 인정합니다. 아이들이 아주 좋아요. 뭐든 될 수 있어는 한마디로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는 몸으로 말해요 그림책인데요. 아이가 몸으로 흉내를 내면 엄마가 뭘 말하는 건지 맞추는 거예요. 몸동작이 나올 때마다 아이들에게 맞춰보라고 하면 아주 막 열을 띠고 열심히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저는 주인공 아이가 내는 문제 맞추기 어렵던데 아이들은 잘 맞추더라고요. 이야기도 재밌지만 그림도 정말 귀엽고 또 아이와 엄마의 그 티키타카 재밌습니다. 네, 맞아요. 아이는 계속 하고 싶어하고 엄마는 피곤해서 이제 그만 좀 했으면 하는 표정이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아이는 놀아달라고 하고 엄마는 제발 이제 그만 잤으면 하는 상황 우리 많이 겪어봤잖아요.
애들은 놀 때만큼은 정말 체력도 에너지도 아주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저도 주인공 엄마의 마음 100번 공감해요. 책 속에 나오는 몸 동작을 맞춰보는 것도 좋지만 책 읽고 나서 아이들에게 직접 문제 한번 내보라고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앤님이 이 책 보시고 아이들하고 그림책으로 놀이했던 사진 보여주셨잖아요. 아, 그때 너무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아, 저도 그런 행복한 시절이 있었죠. 네. 지나고 보니까 다 추억으로 남아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몸동작으로 퀴즈를 내면 남편과 제가 열심히 맞췄는데요. 애들 둘이서 몸을 포개서 거북이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아빠까지 합세해서 아주 큰 달팽이도 만들고 이제 커서 그런 놀이 하자고 하면 엄마 째려봅니다. 네. 아직도 우리가 어린애야? 이렇게 말이죠. 아, 그래도 그림책으로 신나게 놀았던 기억들이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재미있는 책도 읽고 퀴즈도 맞춰보고 엄마 아빠랑 몸으로 말해요 노래까지 해보면 정말 책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책을 즐겨 읽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쉽진 않죠. 하지만 그림책을 함께 읽는 시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아이들도 책을 조금 더 가까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엄마 아빠와 그림책 읽는 시간은 아이에게 사랑을 느끼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니님도 초등학교 1학년 친구를 위해서 재미난 그림책 한 권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럼 저도 요시타케 신스케 작가의 책을 한번 추천해 볼게요. 남자친구들이 특히 더 좋아하는 그림책인데 바로 오줌이 찔끔입니다. 오, 이 그림책도 진짜 재밌죠. 재밌죠. 네, 남자아이가 쉬하고 나서 팬티에 오줌이 찔끔 묻는 것으로 고민이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네, 맞아요. 남자 친구들이라면 어쩌면 남자 어른들도 아주 공감이 될 거예요. 맞아요. 제법 진지하게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남자 어른들도 좋아하기 마련인데 그 공감하는 그 포인트 표정 숨길 수 없습니다. 아빠들도 이게 네. 공감하더라고요. 네. 분명 자기 이야기인데 아닌 척하는 그 표정들 우린 알 수 있죠. 그렇죠? 네, 다 속으로는 이거 내 얘긴데 아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빠들도. 네. 이 두 책으로 사연 주신 분의 아들이 책에 흥미를 좀 보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2-3권이라도 아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고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마음을 나눴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나가 보니 그 시간들이 참 정말 소중합니다. 사연 주신 분께서도 그림책을 통해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앤님과 여기서 오늘은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연에 딱 어울리는 그림책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쟁이 맛에 사인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네모난 아버지의 지갑에 네모난 지폐 네모난 팜플렛에 그려진 네모난 학원 네모난 마루에 걸려있는 네모난 액자와 네모난 명함의 이름들 네모난 스피커 위에 놓인 네모난 테이프 네모난 책장에 꽂힌
묻혀있는 네모난 사전 네모난 서랍 속에 쌓여있는 네모난 편지 이제 네모 같은 추억들 네모난 태극기 하늘 높이 펄럭이고 네모난 잡지에 그려진 이달의 운수는 희망 없는 나에게 그나마의 기쁨인가 봐 주위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 맛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구석분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화이트의 네모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따끈따끈한 신작 그림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드릴 그림책 속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알폰소는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는 알폰소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지요. 오늘도 알폰소는 아침 식사를 위해 낚시를 하러 갑니다. 행운을 빌어 친구들이 응원해 주었어요. 알폰소는 연못 깊숙한 곳으로 헤엄쳐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오래된 타이어와 해초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입을 크게 벌린 후 꼼짝 않고 기다립니다. 그의 특별한 혀만 빼고요. 알폰소가 혀를 살랑살랑 움직이면 마치 꿈틀거리는 맛있는 벌레처럼 보인답니다. 낚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물고기가 알폰소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지는 않아요. 진정한 낚시꾼은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폰소는 잘 알고 있어요. 행복한 그림책에서 3월에 출판된 존 헤어 그림책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면이었습니다. 이 그림책은 악어 거북이 먹이를 유인하며 기다리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야기를 그려냈어요. 아주 익살스러운 표정을 가진 악어 거북 알폰소는 아기 피라미가 친구들을 데려오고 또 그 친구들과 누군가를 또 데려오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알폰소의 표정은 기대감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먹고 먹기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유쾌하고 재밌는 반전이 있는 그림책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세종 FM 98.9MHz, 세종 FM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됩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말랑말랑 그림책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랑말랑 그림책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 권의 그림책으로 수다에 재미를 입히는 시간 그림책 수다입니다. 오늘도 꿈달님 진희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책 같이 보는 세상을 꿈꾸는 달토기 꿈달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수다쟁이 그림책 활동가들 같이 보면 진희입니다. 이니님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럼요.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이럴 땐 이 책을 펼쳐봐 들어보니까
엄마들이 육아에 대한 애로사항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육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두 분 육아 얘기 별로 안 하시잖아요. 아이들도 육아라는 단어 쓰기엔 좀 많이 컸고요. 안 하긴요. 사실 엄마들한테 육아 얘기는 남자들의 군대 얘기나 축구 얘기만큼 끊이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출산이며 육아며 그런 얘기들이요. 이렇게 들으니까 두 분 육아 이야기 궁금한데 꿈달림 아이들 키우실 때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세종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는 계속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사실 주말 부부의 독박 육아에 야근도 많은 일이었어가지고 주의 도움 없이는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아이들이 완전히 아가일 때 말고는 회사가 키워줬어요. 좋은 회사인데요. 그러게요. 네. 저 일하는 사무실이 4층에 있었고 1층에 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회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저녁까지 맡아줬었어요. 정말 운이 좋으셨는데요. 네, 맞아요. 저는 큰아이 태어나고 바로 일을 그만뒀어요. 제가 아이 키울 때는 사실 독박 육아라는 말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완전 독박 육아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물론 힘들었죠. 그리고 많이 울었습니다. 저 가끔 지니님 육아 이야기 들었을 때 저는 너무 얘기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체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시는 날도 있었군요. 그럼요. 체질은요. 물론 행복하고 되게 좋긴 했거든요. 근데 둘째 키울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노란 복트 믹스 커피 네. 아시죠? 그게 저의 한 줄 깊이채였습니다. 어머. 네, 그거 마시고 각성해서 잠 안 자는 우리 둘째 키웠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다행히 이것도 정말 다행인데요. 네. 애들이 정말 잠이 많았어요. 진짜 복 아니, 받으셨네. 네. 나보다 복 받았는데. 그래서 애들이 10시만 되면은 눈을 감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시 이후에 제 시간도 있었고 쉴 시간도 있었는데 문제는 애들 아침 8시 반에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녁 7시에 찾아오기 때문에 7시부터 10시까지 그 3시간 동안 놀아줘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밥도 해주고 그 시간 씻기고 심지어 그때 방문 선생님도 있었어요. 뭐 다 하셨는데? 네. 그리고 그렇게 다 마무리해놓고 나서 애들이 잠들 때쯤에서 다시 출근해서 밤샘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럴 땐 남편이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와서 다음날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출근하면은 제가 와서 이제 또 맡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네,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사실 육아와 일을 같이 병행하는 엄마들이 절대 쉬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첫째 때 일과 육아를 함께 했었거든요. 이니님도 그러셨어요? 네, 그때 생각하면 참 제가 기특합니다.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이니님 아이들은 잠 잘 잤어요? 저희 아이들이요. 저희 아이들 잠 잘 안 잤습니다. 네. 기대되는데. 아니 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있는 얼굴 것 같아. 표정이 표정이 굳었어. 네. 저요. 저희 애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밤에 두 아이 재울 때 한 아이는 등에 업고 한 아이는 안아서 잘 때까지 한없이 자장가를 부르던 게 전 생각나네요. 이놈의 애들이 등에 센서가 붙었는지 눕히면 깨고 해서 그렇게 한 아이가 자면 간신히 눕혀가지고 아직 잠들지 않는 아이에게 막 자장가를 계속 저 나름대로 불러줬죠. 근데 저 다시는 자장가 부르지 않게 된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요? 너무 궁금한데. 네. 제가 자전거를 부르다가 첫째가 잠들었나 싶어가지고 이제 노래 멈추고 토닥토닥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첫째가 엄마 고마워요 그러는 거예요. 자다 말고. 어머. 저 완전 감동받아가지고 뭐가 고마워 했더니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빨리 궁금한데. 얘기해 주세요. 엄마 조용히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저 그 뒤로 자전거 부르지 않게 됐습니다. 아주 슬픈 사연이에요. 네. 저도 뭐 아이들이 잠투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는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냥 네. 남편이 너무 안 도와줘서 그것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 책은 어떤 그림책일까요? 요즘 저희가 좀 진지한 그림책을 많이 해서 오늘 분위기를 살려서 육아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그림책은 지난 6월 봄볕 출판사에서 나온 이영님 그림책 내 걱정은 하지마입니다. 저 이 책 너무 좋아요. 이거 우리 저희 국제도서전에서 같이 봤던 그 그림책이잖아요. 맞아요. 바로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구입했던 지니님 모습 아른거립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구입했었죠. 네. 네, 이 표지부터 해서 너무 귀여운 그림책입니다.
이영림 작가 사실 조금 낯선 작가예요. 그렇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낯선 것 같죠. 네. 이번에 알아보니까 근데 낯선 작가가 아니더라고요. 이 책 이야기하면 이님도 알 수 있어요. 교과서에도 수록되었었고 아이들 저학년 때 많이 읽는 책인데 아드님 진지 드세요랑 그 아드님 시리즈의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 책 알아요. 네. 낯선 분이라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문고판 동화책이나 전집에 사파가로 많이 참여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면 정말 책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림책으로는 달그락탕, 마법젤리, 깜깜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깜깜이라는 책 정말 좋아하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 걱정은 하지마 와는 느낌이 정말 많이 달라요. 이 책도 좋으니까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아, 좋은 책들이 너무 많네요. 그렇죠. 네. 가을은 책 읽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다시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처음 너를 만나던 그날 설레던 5월의 아침 아카시아 달콤한 향기 부드러운 바람 우릴 감싸주고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예쁜 날들 여우비 내리던 여름 하늘을 구르던 너의 웃음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함께 걸어왔던 시간들 그림 같은 고운 날들 눈 내리던 겨울밤 우리가 남겨놓은 그 발자국처럼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예쁜 영화 불꽃놀이 와플 아이스크림 롤러코스터 화이트 크리스마스 여름바다 당신의 미소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요정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햇살 넌 나의 비타민 날 깨어나게 해 너는 나의 사랑 영화 너는 나의 요정 놀이 온 세상 눈부신 향기를 뿌리고 너는 나의 노래 크리스마스 너는 나의 햇살 여름바다 넌 나의 비타민 미소 날 깨어나게 해 넌 나의 사랑 뚜뚜뚜뚜뚜 박학기의 비타민 들으셨습니다. 자, 책 표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표지를 보면 얼굴이 보이지 않는 잠옷 입은 어른과 꼬마 여자아이가 있어요. 아이는 한쪽 손은 구급상자를 들고 다른 한 손은 어른의 손을 잡은 채로 고개를 뒤로 돌려서 책을 보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 마치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부져 보이기도 하고 장난기가 가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뭔가 뿌듯해 보이기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 여자아이 머리 정말 귀엽지 않나요? 앞머리 네. 바가지 머리 같은 느낌? 아우, 이런 머리 진짜 애들 많이 하죠. 저는 이 여자아이 머리 스타일도 너무 귀엽지만 엄지만 잡고 있는 모습 너무 귀엽죠. 아, 너무 귀여워요. 맞아요. 네. 아이들 어릴 때 손이 작으니까 손 잡으면 이렇게 엄지만 잡고 그러잖아요. 네. 표지만 보고 있으면 하고 그냥 눈이 저절로 하트가 됩니다. 한 장 넘기면 면지에 그 여자아이 의사 선생님 되었어요. 어린아이들의 왕이죠. 네. 뽀로로 청진기하고 네. 뽀로로. 네. 안경도 쓰고요. 구급상자 들고 어딘가 뛰어가는 모습입니다. 표정이 나름 진지해요. 네. 안경도 고쳐 쓰고 뭔가 서두르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너무 귀여운데 뭔가 응급상황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그 다음 장은 속편지입니다. 제목과 작은 구급상자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딱 저런 구급상자를 가지고 놀았었거든요. 네. 집안에 다 하나씩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쳐다보지도 않는. 네, 그 다음 장을 보면 구급상자 안에 있는 물건들이 꺼내져 있습니다. 뽀로로 청진기에 밴드에 소독약 같아 보이는 것도 있고 알약도 있네요. 그 페이지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아파서 오늘은 유치원 못 가겠네. 이렇게만 들으니 아이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면 아이가 아파서 유치원을 못 가는 건가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 장 보시면 바로 의문이 해결됩니다. 왼쪽에는 표지에 있었던 잠옷 입고 있던 어른의 모습이 보이는데 누워있는 것 같아요. 종아리 부분만 보입니다. 오른쪽은 우리 귀여운 친구가 한 손에는 책 껴안고 한쪽 손은 쫙 펴서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누워있어? 내 걱정은 하지 마. 아이가 엄마를 챙기고 있어요. 네, 유치원에도 못 때려준 만큼 엄마가 너무 아픈가 봐요. 네. 갑자기 엄마 짠해지는데요. 네. 제가 이 책 여러 엄마들한테 읽어줬었거든요. 다는 아니겠지만 몸이 아파서 아이를 유치원에 못 데려다 준 경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 내 걱정은 하지 마 에서 다들 그러더라고요. 왠지 불안한데요. 네, 저는 결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요. 걱정은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그 말이 또 불안합니다. 사실 아이들 갑자기 조용해지면 사고 치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험들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픈 건 둘째치고 그냥 불안함이 딱 느껴지는데요. 그쵸, 그쵸. 아이들이나 동물들 모두 갑자기 조용해지면 불안해져요. 바로 큰일이 닥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경험들 아이들 키우시면서 다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말 나온 김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들 하나씩 해볼까요? 바로 떠오르는 게 뭘까요? 네, 저는 둘째가 배변 연습할 때였는데 어느 날인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봤더니 큰일 보고 나서 지가 기저귀 빼서 뒷정리한다고. 네,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그나마 욕실이라 다행이었습니다. 진짜 다행이네요. 저는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그 왜 지랄 총량의 법칙 있잖아요. 있죠. 누구에게나 있는 그 법칙. 알고 있죠. 네. 저도 그 법칙 잘 알죠. 저는 큰아이는 조금 수월하게 키웠거든요. 근데 둘째는 너무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서 가위로 본인 머리 자른 것? 어머. 그리고 유성펜으로 여기저기 낙서한 걸 넘어서 자기 몸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했어요. 그리고 벌레도 먹었습니다. 어머. 정말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요. 갑자기 막 울컥해지네요. 그니까요. 저도 벌레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저희 아이는 벌레를 유난히 좋아했거든요. 커다란 거미줄에 걸려있는 그 거미를 딱 떼가지고 엄마 거미! 하는데 막 너무 싫거든요. 저는 기겁했놨더니 얘가 다시 데려다가 그 거미줄에 딱 붙여놨더라고요. 사막이며 공벌레 가리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벌써 지난 이야기가 됐어요. 그나저나 우리 아이 엄마는 좀 쉴 수 있는 건가요? 그럴 리가요.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저는 너무 공감돼서 웃기기도 하고 뭐 짠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장면일까요? 엄마는 대자로 뻗어 있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면은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파 보이고요. 그런데 그런 엄마 주위로 책이며 장난감이며 둘러져 있고요. 팔다리에는 책으로 집까지 지어놨어요. 심지어 엄마 배에는 책과 공룡 장난감이 놓여 있고요. 글도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근데 이거 아이 목소리로 해야 되는데 지니님이 하셔야 되는데 잘하실 수 잘 될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심심하지 않게 내가 책 읽어줄게. 내 걱정은 하지 마.
제가 할 걸 그랬네. 그러니까요. 네. 네. 사실 뭐 저 정도면 조용히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건데요, 말이죠. 그래도 내 걱정은 말고 엄마 심심할까봐 책 읽어주는 아이의 마음은 참 이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렇게 아픈데 아이 아빠는 어디 계신 거예요? 진짜 제 경험으로 보자면 꼭 저럴 때 남편님들 어디 출장 가고 안 계시더라고요. 네. 저런 상황들이 아무래도 낮에 펼쳐지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출장이 아니래도 대부분 남편들이 이제 회사 가거나 그랬을 시간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도 돌보고 아픈 아내도 돌보고 그러지 않을까요? 자신이 없어집니다. 아, 그러면 좋은데, 모르겠어요. 갑자기 감정이입이 확 돼가지고, 저는 그때 생각하니까 좀 속상하네요. 속상하실 것 같아요. 네. 일도 없었습니다. 아이 아플 때도 속상하지만 사실 내가 아프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마음대로 아플 수도 없으니까 그런 쉴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안 아프려고 저 같은 경우는 애썼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웬만큼 아파도 금방 일어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남편 있을 때 가능하면 약도 독하게 먹고 좀 더 많이 자고 그러다가 뭐 정말 아프면은 회사는 쉬더라도 애들은 꼭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는 쉬었습니다. 보내야죠. 맞아요. 아파도 짧게 네네. 아파야지. 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렇게 초인적인 힘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꿈달린 말처럼 안 아프려고 진짜 애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아파도 빨리 일어나려고 진짜 정신력 최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합니다. 엄마들은 가끔 이렇게 슈퍼우먼이 되죠.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두 아이들을 키웠나 싶을 때도 있어요. 아, 근데 참 좋았다 뭐 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힘들기도 했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러고 보니까 꿈달님이 아이들이 연년생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니까요. 연년생의 주말부부 독박육아였죠. 이거 남들들 뭐 3단 콤보 뭐 이런 거 맞아요. 뭐 그런 거기다가 거죠? 어르신들은 전부 다 집안 끝에 있어가지고 도움도 못 받으셨구나. 쌍둥이보다 사실 연년생이 더 힘들다는데 그게 정말이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뭐든지 기간이 2배예요. 수유 기간도 2배고 이유식 기간도 2배고 형제가 차이가 있으면은 중간에 쉬는 애라도 잠깐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배변 훈련하는 기간도 2배고 사춘기도 2배고 심지어는 좀 있으면 이제 저희 애들이 이제 중학생이니까 수험생이 될 텐데 수험 기간도 2배가 돼요. 그러네요. 이게 네. 연달아 쭉쭉 2배네요. 맞아요. 어우, 생각만 해도 지칩니다. 저는 뭐 연년생 아닌데도 뭐 앞으로 앉고 뒤로 업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뭐 어떻게 그랬나 싶어요. 오늘 우리 육아 이야기 밤새도록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네, 같은데. 모자르죠. 맞아요. 이래서 육아 이야기는 끝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이 아이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온라인 서점에서 공개된 부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미리 뒷부분을 스포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힌트를 드리자면 아이 키우는 엄마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도 그런 적이 있어 라는 공감이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아마 이영님 작가의 경험담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뭐 아이를 키워보지 않고서는 또 뭐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키우지 않아도 며칠만 아이를 맡아보신다면 얼마든지 녹초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책이 공감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뒷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진짜 내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기분 좋았던 기억도 떠오르니까 오래된 사진첩을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앞서 이 그림책 엄마들에게 많이 읽어줬다고 했었잖아요. 다 읽고 나면 우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특히 여자아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우셨어요. 자기 아이 같고 마치 본인 이야기 같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 느낌 알 것 같아요. 근데 여자아이들 엄마들이 많이 우셨다니까 또 남자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조금 서운하겠는데요. 사실 저희 집 아들에게 이 책 읽어주니 옛날 생각난다 엄마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공감되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남자아이 키웠잖아요. 뭐 남자아이들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이죠. 행동도 조금 다르고요. 뭐 표현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아이들 마음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엄마 마음이 다 같은 것처럼요. 근데 육아를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누구나 엄마 아빠 처음이잖아요. 그쵸, 처음이죠. 네. 아이가 네. 생겨야 그때 엄마 아빠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서투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렇게 서툴다는 그 처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사실 육아가 즐거울 수 있는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육아 얘기 많이 하다 보면 다들 죄책감을 좀 갖고 맞아요.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처음이니까. 맞아요. 네, 처음부터 네. 잘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 엄마들의 최대 고민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우리 엄마들의 이 육아 고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아 고민. 이거 사실 해결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제가 거의 아이를 키운 선배 엄마로서 말씀드리자면 끝은 있습니다. 네. 조금만 고생하시면 돼요. 조금 크면 괜찮아집니다. 아, 우리 조금 고생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 건가요? 네. 자, 오늘은 육아를 하셨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이야기. 너무 아파서 아이를 유치원에도 못 보내고 아이와 함께 힘든 하루를 보내는 그렇지만 사랑만큼은 커다랗게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 내 걱정은 하지 마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두 분 이제 함께 마지막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도 아이들과 건강한 오후 보내시고요. 네. 엄마들 아프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아프셔도 유치원엔 꼭 보내셔야 됩니다. 못 보내셔도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마시고요. 엄마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니님이 해주신 말이 기억에 남네요. 끝은 있습니다. 맞아요. 끝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정답처럼 확실하게 일어날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당연한 끝에서 뒤돌아봤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과 함께한 시간들로 성장하며 어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어린 시절을 추억하게 될까요? 우리는 그 추억 안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아이들이 추억이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림책은 뭐든 될 수 있어, 오줌이 찔끔 두 권 모두 요시타케 신스케 글그림, 유문조 옮김, 위즈덤 하우스. 입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면 존 헤어 글그림, 행복한 그림책, 내 걱정은 하지마, 이영림 그림책, 봄볕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이제 눈으로 담아보세요. 지금까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DJ 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되세요. 끝곡 폴킴의 너에 대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손이 닿을 때면 나 혼자 구름을 걸어 이 밤 지나면 내게 말할게 내 품에 잠든 너에 대하여 시간은 12시 잠들기엔 너무 일러 또 나 혼자 눈을 밝히며 너와의 대화 다시 쓸어넘기며 나만 아는 내 포인트에 웃어 이 밤 지나면 내게 말할게 품에 잠든 널 고요히 잠든 널 영원히 바라보며 내 곁에 함께하고 싶다고 절대 널 혼자 두지 않겠다고 말할게 넌 내 모든 게 다 너에 대한 의미란 걸 할까 할까
나 지금 많이 떨려서 너에 대한 생각뿐이야. 잘 자 굿나잇 내 어깨 기대. 좋은 꿈을 꾸는 너에 대해